Found murdered in the Indonesian resort island of Bali. The Associated Press confirms that she is from Chicago, reportedly with ties to West Suburban Oak Park. Now, Sheila Von Weiss-Mack's 19-year-old daughter Heather and her 21-year-old boyfriend Tommy Schaefer were arrested Wednesday. Heather and her boyfriend, Tommy Schaefer, are accused of killing her mother while they were on vacation in Bali. Cops say they stuffed the body inside this suitcase. 고급 호텔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인 택시로 두 남녀가 다가와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꽤 무거워 보이는 여행 가방과 여러 짐을 트렁크에 실은 후 커플은 체크아웃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택시 기사에게 말하고 서둘러 호텔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은 오지 않았고 수상한 느낌을 받은 기사는 택시에서 나와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에서 피가 새어나오고 있는 여행 가방을 발견합니다. 헤더 맥은 1995년 유명한 재즈 음악 작곡가인 제임스 맥과 그의 아내 쉴라 앤 폰 위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시카고 외곽에 있는 부촌인 오크파크에서 살았습니다. 헤더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제임스는 이미 60대였습니다. 딸바 보였던 제임스는 헤더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았으며 딸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부부에게 헤더는 우주의 중심이었으므로 부유했던 그들은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헤더를 응석바지로 만들었습니다. 가족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유명하고 럭셔리한 호텔에 지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헤더가 10살이 된 2006년 가족은 그리스 아테네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자고 있던 호텔방에서 77세였던 아빠 제임스는 폐색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가장 믿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헤더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곧 죽는다는 것을 마치 알았던 사람처럼 아버지 제임스는 죽기 5일 전에 자신의 재산 150만 달러를 딸 헤더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21살이 되면 그 돈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헤더는 20대의 백만장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헤더는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고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그녀는 학교를 밥 먹듯이 빠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에 다니면서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백만장자 상속녀는 자기의 돈을 어머니가 보관 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서 친구들과 돈을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훈육을 하려는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한참 왕성한 딸 헤더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지자 무력한 어머니 쉴라는 경찰에 딸을 여러 번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친한 친구에게 딸에게 맞아서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 딸에게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울면서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쉴라는 끝까지 하나뿐인 딸 헤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더는 점점 더 난폭해졌습니다. 15살이 된 헤더는 17살인 토미 세퍼라는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일명 토미 X라는 래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냥 백수였습니다. 토미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이야기를 과장해서 말하는 허풍쟁이였으므로 주변에 친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토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났으며 헤더는 10살에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둘 다 아버지의 부재로 오는 외로움을 이해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더가 재산을 물려받으면 함께 돈을 쓰며 멋지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토미를 사귀고 나서 헤더가 더 나쁜 길로 빠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쉴라는 두 사람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헤더가 자고 있는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토미와 호텔에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경찰에 카드 도난 신고를 했고 토미가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와 딸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둘은 이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헤더는 물건을 마구 집어 던지더니 급기야 어머니를 마구 때렸습니다.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딸을 막으려다 어머니는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팔을 붙잡고 울면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딸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못 들은 척 어머니를 오랫동안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헤더는 공감 능력이 부족했고 어머니의 고통 따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딸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자주 하소연했었으며 심각성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헤더를 도난, 폭행으로 고소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조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전과 기록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헤더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딸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으며 언젠가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사도 하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헤더는 토미의 아이를 임신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헤더는 이번에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며 어머니에게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녀는 2번의 낙태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헤더는 어머니의 간섭에 벗어나 아이를 낳아서 토미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만 없으면 유산을 받을 때 어머니에게 돌아갈 30%의 돈도 나눠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헤더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토미에게 알렸으며 돈에 눈이 먼 토미는 신라를 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토미는 그의 사촌 로버트에게 연락을 해서 5만 달러 하나로 약 6천만 원을 받고 헤더의 어머니를 죽여줄 살인 청부업자를 구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얘기를 듣고 로버트는 놀랐지만 돈이 많이 생긴다는 말에 금방 현혹되었으며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지 말고 직접 하는 게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돈 5만 불도 아낄 수 있어 좋을 거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메신저에서도 이루어져서 어리석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때마침 어머니는 헤더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헤나와 토미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어머니를 없애고 감쪽같이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악하고 엄청난 음모가 있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 신라는 헤더가 흔쾌히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무척 기뻐합니다. 19살 헤더 맥은 62살 어머니 신라와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발리에 도착했습니다. 신라는 악화된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바라며 이번 여행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값만 한 명당 1,000만 원이 넘는 1등석을 구입했으며 발리에서 호화로운 곳으로 유명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모녀는 발리 누사두아에 자리한 럭셔리 리조트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 도착해서 데스크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크인하는 동안 신라는 2개의 방이 그녀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투숙객 명단에서 헤더의 남자친구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헤더가 어머니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서 그녀의 남자친구의 방과 항공권을 거액을 주고 예약한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고 모녀는 로비에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다음날 8월 12일 토미 셰퍼는 헤더가 끊어준 비즈니스석을 타고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1시 54분 어머니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헤더는 토미가 투숙하는 방으로 가서 어머니 신라를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 상의를 했습니다. 방에 다시 돌아온 후에도 헤더는 토미와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신라를 바다로 유인해 빠뜨려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할 생각이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았던 어머니는 헤더와 바다에서 산책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커플은 방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합니다. 그들은 무게가 나가 보이는 유리로 된 과일 그릇으로 어머니 머리를 쳐서 죽이기로 합니다. 셔츠 속에 유리 그릇을 숨기고 토미가 자기 방에서 나와 신라와 헤더 방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헤더가 열어둔 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화장실에 숨는데 성공합니다. 헤더가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어머니에게 건넸고 속이 탔던 어머니는 의심 없이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신라가 잠들기를 기다리면서 토미는 그의 사촌 로버트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로버트는 신라를 익사시키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토미는 리조트에 보안 카메라가 많아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토미는 그렇게 화장실에서 로버트와 헤더에게 문자를 주고받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헤더는 어머니를 칠 때 주저하지 말고 최대한 힘을 실어 한 번에 보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어머니가 잠에 들었다고 생각한 헤더는 토미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미는 준비해온 단단한 유리 그릇으로 신라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바로 죽지 않았고 당황한 토미는 그녀를 계속 공격했으며 헤더도 그를 도와 어머니를 잔인하게 때렸습니다. 신라가 피를 많이 흘리며 쓰러지자 당황한 커플은 계획과 다르게 그녀 몸을 분해해서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토미는 사촌 로버트에게 신라는 죽었고 후회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로버트는 신라는 나쁜 여자였으니까 네가 어떤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커플은 쉴라가 들어있는 여행 가방과 다른 짐들을 짐수레에 실어 운반해서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 세워져 있던 택시에 다른 물건들과 함께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트렁크에 넣은 여행 가방에서 피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본 헤더와 토미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은 택시 운전사에게 체크아웃을 하고 금방 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하고 서둘러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커플은 돌아오지 않았고 택시기사는 그들이 왠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투덜거리며 짐들을 내리기 위해 트렁크를 열었고 피가 묻은 여행 가방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택시 운전사는 리조트 경비원과 함께 여행 가방을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경찰이 가방을 열었고 반나체의 여자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쉴라의 사망 원인은 코뼈가 부러지면서 발생한 상당량의 출혈로 인해 기도가 막혀서 질식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헤더와 토미를 찾는 데는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사건 현장과 그리 멀지 않은 어느 호텔에서 잠자고 있던 헤더와 토미를 체포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으며 미국 내 여러 매체를 통해 주요 뉴스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서로 끌려와 조사를 받던 헤더와 토미는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무장 강도들이 호텔 방으로 침입했고 그리고 자신들을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쉴라를 죽인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은 그들이 발리에 여행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반박하기 어려웠던 토미는 정당방위로 쉴라를 죽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발리에서 헤더의 임신을 알게 된 쉴라가 화를 내며 흥분했고 아이를 포함해서 모두 죽이겠다고 먼저 공격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헤더도 쉴라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해 왔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헤더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쉴라가 이전에 제출했던 경찰 보고서와 반대되는 얘기였으므로 사람들은 헤더를 믿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이 안 먹히자 초조해진 헤더는 자기는 토미가 범행을 저지를 때 방 안에 있지도 않았다며 말을 바꿉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을 선고받으면 총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헤나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토미는 쉴라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그리고 헤더 역시 자신이 공범이라고 자백합니다. 커플은 2015년 1월 14일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토미가 잡혔다는 뉴스를 접한 사촌 로버트는 마치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전 토미가 로버트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을 근거로 로버트는 공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15년 4월에 인도네시아 법원은 62세 쉴라를 살인한 혐의로 토미에게 18년형을 그리고 범인을 도운 혐의로 헤더에게는 10년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헤더는 교도소에서 2015년 토미의 딸을 출산한 뒤 아기가 2살이 될 때까지 교도소 안에서 키웠습니다. 이후 관련법에 따라 딸을 위탁 가정에 맡겼습니다. 그녀가 감옥에 있는 동안 헤더는 휴대폰과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담배를 피우고 파티를 한 비디오는 소셜미디어로 세계에 퍼져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헤더는 토미와 만나 아이를 보여주며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었으며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살인범인 헤더가 춤을 즐겁게 추며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과 감옥 생활을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의 영상을 사람들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수감 중에 레즈비언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토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교도소에서 꽤 만족스러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헤더는 수영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10년 대신 7년 2개월만 복역하고 2021년 10월 29일 조기 석방됐습니다. 가석방 소식에 당황한 헤더는 안전상의 문제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싶어 했지만 비자 문제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딸 스텔라와 함께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헤더의 변호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그녀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검찰은 헤더가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처벌받았기 때문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도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더는 고의적 살인 및 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시카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연방수사국 요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헤더는 처음에는 어머니 살인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검찰과의 형량 거래를 통해 최고 징역 28년형을 선고받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헤더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3년 12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딸은 8살이 됐고 현재 콜로라도주에 사는 헤더의 사촌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더는 딸에게 각별한 애착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토미 부모는 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미는 현재 인도네시아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미 연방검찰은 동일 혐의를 적용해 그를 기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